오늘부터 이제 전산세무 2급을 나갈 건데요. 저기 재무회계하고 원가회계는 별도로 진도는 안 나갈 거예요. 왜냐면 하나만 추가되고 똑같거든요. 나오는 내용은. 근데 이제 차이가 뭐냐면 시험 문제 자체가 조금 더 안쪽에 걸 물어보면 세무 2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겉 테두리 위주로 보면은 회계 1, 2급이 되는 거세요. 딱 그 차이지 나오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전산세무 2급은 이론 15문제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차이가 뭐냐면 재무회계에서 5개 나오고요. 원래 전산회계 1급은 재무에서 8개 나와요. 근데 5개 나오고 원가회계도 5개 나와요. 근데 원래 이게 전산회계 1급일 때 4개 나왔거든요. 9번부터 12번까지가 원가회계예요. 그 다음에 부가세 3개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요게 추가돼요. 소득세. 그 다음에 실기도 일반 전표 있잖아요. 5개. 그리고 저건 안 나와요. 뭐 거래처 넣고 그 다음에 뭐 연결재무제표 있잖아요. 예, 그거는 안 나와요. 그거는 전산회계 1, 2급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 5개. 그 다음에 요게 추가가 돼요. 부가세가 2개가 추가되는데 요게 10점으로 나와요. 2개 나올 수도 있고 3개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요, 3.7점. 예, 뭐 5점 5점 나올 수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3.7점. 근데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개 내지 3개에서 10점 나오고 그 다음에 결산이 5개 나와요. 그 다음에 소득세, 요게 이제 연말정산인데 그 원천징수에서 나오는데 요게 2개가 나와요. 근데 요게 15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요게 추가되는 거예요. 부가세하고 여기 무슨 세요? 소득세. 그래서 세무는 어쩔 수 없이 요쪽에 힘을 좀 실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그 전산회계 1급하고 거의 흡사하거든요. 결산도 그렇고. 근데 이제 개수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교재는 어디로 오시냐면 저기 어디냐, 페이지가 265페이지로 오시고요. 그리고 재무회계에 추가되는 게 하나 있어서 그것만 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회계에서 추가되는 게 하나 있어요. 요거는 별도로 좀 외워 놓으세요. 별도로 좀 외워 놓으시는데 뭐가 추가가 되냐면 변경이라는 게 추가가 돼요. 근데 우리 변경이 뭐 하는 거죠? 바꾸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바꾸는데 회계에서는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정책의 변경이랑 추정의 변경. 이렇게 이제 요거 2가지가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정책의 변경은 뭐냐면 정책이라는 게 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입선출법 있죠. 선입선출법을 후입선출법으로 변경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정책의 변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정책을 바꾸게 되면은요. 회계에서는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는 아니에요. 감가상각방법은 정책의 변경이 아니에요. 감가상각방법은 정책의 변경이 아니다. 일단 여기까지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급법이라는 걸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소급이라고 나오면 옛날 것도 바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급 적용 그러면은 절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바꿀 때 옛날 것도 바꿔야 돼요? 지금 것만 바꿔야 돼요? 지금 것만 바꾸는 게 법 적용하기가 편하죠. 근데 소급법 그러면은 옛날 과거 것까지 건드리는 걸 무슨 법이라고 하세요? 소급법이라고 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추정의 변경은 추정이라는 게 예정이에요. 그래서 대손이나 감가상각 방법. 예, 요거는 이제 추정의 변경이라고 하고요. 얘네들은 전진법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이론 보고 아마 이론은 다음 주쯤이면 마무리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또 예전처럼 실기하고 그 다음에 또 문제풀이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실 게 정책이라는 건 법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바꿨을 때는 옛날 것도 고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급법 그러면 언제 걸 고치는 거예요? 예전 거 고치는 거. 그리고 추정은 다른 말로 예상이에요. 그래서 추정한다 그러면 예상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대손이라는 게 돈 못 받는 거죠. 우리 미래에 얼마 못 받을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네, 그거 안다 그러면은 되게 좋을 거예요. 네, 아마 그 사람은 떼돈 벌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얼마 못 벌지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죠. 그 다음에 감가라는 게 가격이 감소하는 거잖아요. 얼마 감소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추정의 변경이라고 하는데 전진법을 씁니다. 전진법은 뭐냐면 옛날 거는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진이라는 게 앞만 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 거는 안 건드리고 올해부터 바꾸는 건 전진법. 그 다음에 소급이라고 나오면은 예전 것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세무사 사무실 다닐 때 저희 거래처는 아니었고요. 위에 분 거래처셨는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거래처에서 4대 보험 신고를 안 하다가 걸렸어요. 4대 보험 신고 안 하다 걸리면 5년 소급당해요. 그러면 몇 년치를 내야 되는 거예요? 5년치. 그래서 소급 그러면은 옛날 거를 건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전진 그러면은 옛날 건 안 건드리고 올해부터 변경한다. 그 뜻이세요. 그래서 요거는 저기에는 안 나와요. 어디에는 안 나오냐면 회계에는 거의 안 내요. 그래서 세무에 간혹가다 한 번씩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암기하는 거 요거 하나만 추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265페이지. 부가가치세부터 한 번 더 볼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배점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여기부터 쪽지 시험 다시 볼 겁니다. 부가가치세부터. 왜냐면 여기가 조금 추가되는 것도 있고 해서. 또 우리 거기 보시면 특징이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특징. 그래서 요거 특징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징에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우는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예요. 부가가치세는 무슨 세라고요? 간접세. 그 다음에 직접세라고 있어요. 네, 직접세는 우리가 배우는 거는 소득세가 직접세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간접세고 직접세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내려면은요,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하려면 요게 중요해요. 부가가치세를 내려면 소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무슨 세라 그래요? 일반 소비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별 소비세는 아니에요. 개별 소비세는 비싼 물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가가치세는 싸든 비싸든 납부가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개별 소비세는 비싼 물건에만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단계 세액공제법. 우리 공제라는 건 빼는 거예요. 그래서 각 단계마다 세금을 모아져 뺍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단계 거래공제법은 아닙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소비지급 과세원칙. 이 소비지급 과세원칙 때문에 나온 게 뭐예요? 영세율이에요. 무슨 율이라고요? 영세율. 그 다음에 생산지급 과세원칙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 좀 해주세요. 다음에 요거 특징 좀 잘 좀 기억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에서 그거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면세제도에서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역진성 완화. 그래서 면세 나오면 시험 문제에서 면세 특징 뭐 이런 거 물어볼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 잘 나옵니다. 역진성 뭐요? 완화. 그래서 역진성 완화는 딴 거 없다 그랬어요. 예. 돈 적게 버시는 분들이 많이 내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역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분들한테 세금을 덜 내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가 뭐예요? 면세제도예요. 요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66페이지. 납세 의무자. 납세의 뜻이 뭐죠? 뭐 내는 거예요? 세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내는 의무자인데 일반적으로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부담하시는 분들은 누구예요? 소비자예요. 그래서 간접세예요. 왜냐면 국가한테 내기는 사업자가 내는데 이거를 실제 내는 사람은 누가 내는 거예요? 소비자가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납부하는 사람과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걸 뭐라 그래요? 간접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간접세예요. 그 다음에 거기 2번에 사업자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요거 이론시험에 간혹가다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뭐 잘 봐두시냐면 거기 사업자의 개념 보시면 영리 목적 유무예요. 요게 무슨 뜻이냐면 영리 목적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영리 목적은 유무.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요렇게 되어 있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포함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부가가치세에서는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영리단체예요, 비영리단체예요? 비영리단체죠.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손해보고 왜 저런 걸 하지? 라고 싶은 거 해요, 안 해요? 해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영리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 기억해 보시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적으로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요거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사업자의 분류라고 있거든요. 우리 그 일반 과세자가 있고 그 다음에 간이 과세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면세 사업자 이렇게 이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외우셔야 되는 건 간이 과세자예요. 간이 과세자는 개인만 되고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얼마요? 8천만 원 미만. 그 다음에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영수증 발행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안 되면 납부도 뭐요? 면제. 그리고 저기 잘 봐두세요. 거기 266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어떻게 쓰여 있냐면은 거기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이라고 옆에 있죠. 네, 거기에서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4,800만 원이 안 되면 영수증 발행하셔야 되고요. 4,800만 원이 넘으면 뭐 발행하셔야 돼요? 세금계산서. 그래서 그 4,800만 원이 기준금액입니다. 거기 밑에도 똑같이 써 있어요. 그래서 그 4,800 좀 잘 봐주세요. 그 다음에 일반 과세자분들은 요걸 발행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세금계산서. 그리고 면세사업자는 뭐 발행할 수 있다 그랬어요? 계산서. 그래서 우리 그 계산서 나오면
무조건 뭐라 그랬죠? 면세라고 했었죠? 요거 때문에 그럽니다. 참고하시고.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267페이지 납세지.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요 파트도. 그래서 납세지에서 거기 밑에 박스 잘 봐주세요. 박스. 요것도 한 번씩 출제가 되는 파트 중에 하나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납세지 보시면은 제조업. 우리 제조업이라는 건 물건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하도록 되어 있냐면 최종 제품을 뭐 하는 장소요? 완성하는 장소.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두 번째 게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와요. 거기 부동산 매매업하고 부동산 임대업. 요거 왜 시험 문제 잘 나오냐면 매매업과 임대업은 한 끗 차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시험 문제에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업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주된 거래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요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은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건 대부분 사무실에서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무실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이 있는 장소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빌려줬을 때에는 부동산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빌려서 사용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요것도 은근 답으로 잘 나와요. 무인자동 판매기. 우리 저번 주엔가 한번, 요번 주엔가 요거 답으로 본 적이 있었어요. 자동 판매기. 그래서 자판기는 자판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왜 그러냐면 우리 자판기 사업 하시게 되면 한 대 하나요? 여러 대 하나요? 여러 대 합니다. 네, 그래서 자판기 사업을 할 경우에는 여러 대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내려면은 어디에서 하느냐 이거를 정해야 되는데 뭐 내가 만약에 50대를 한다라고 치면 이 50대 있는 장소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장소로 할 수가 없고 각각의 장소로 할 수가 없으니까 대부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 정답은 부동산 매매하고 부동산 임대가 제일 잘 나오기는 해요. 그 다음에 268페이지. 그리고 했던 거라 조금 빨리빨리 하고 뒤에 가서 문제를 하나라도 더 풀 거예요. 그 다음에 268페이지에선 저기에다가 밑줄 쳐주세요. 직매장 임시사업자. 우리 직매장이 뭐 하는 거죠?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매장에서 물건 사고 팔잖아요. 그럼 물건 사고 팔면 뭐 내야 되죠? 세금 내야 돼요. 왜냐면 거래가 있으면 세금을 납부해라. 요게 기본 베이스예요. 그래서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하치장이라고 있어요. 하치장은 물건을 보관만 하는 장소예요. 그럼 보관만 하니까 거래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거래가 없으니까 사업장으로 인정해 줄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사업장으로 인정을 해주면 사고 팔아서 세금 내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사고 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임시사업장. 임시사업장은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박람회. 그래서 얘는 기존 사업장에 포함해서 처리하라고 되어 있으세요.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실 게 그래서 거기 직매장부터 보시면 직매장은 사업장에 해당한다라고 쓰여 있죠. 근데 왜 해당하냐면은 직매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기 때문에 뭐 내야 된다? 세금 내야 된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치장이라는 건 물건을 보관만 하는 장소입니다. 그럼 보관만 하기 때문에 거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임시사업장은 기존 사업장에 뭐 해라? 포함해라.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그 밑에 보시면 주사업장 총괄납부라고 있거든요.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신고 및 납부 제도를 갖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가가치세하고 소득세하고 법인세. 요게 대표적인 신고 및 납부 제도예요. 저희가 그나마 배우는 것 중에선. 그래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떨 때 문제가 되냐면은요. 장사가 잘 되면 업체를 하나만 갖고 있나요? 여러 개 갖고 있나요? 여러 개 갖고 있죠. 이럴 때 신고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만 갖고 있으면 그냥 하나 가지고 신고 및 납부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10개를 갖고 있어. 아니면 뭐 20개를 갖고 있어. 이럴 경우에 세금 신고를 어디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원칙은 각 사업장별로 신고 및 납부하는 거예요. 그냥 사업장별로 다 따로따로 신고하는 거예요. 원칙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시고요. 근데 알겠지만 우리가 원칙만 있는 게 아니죠. 항상 예외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외 조항 중에 하나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예요. 그래서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말 그대로 주사업장에서 총괄해서 납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되세요. 어떻게 되냐면 신고는 따로따로 합니다. 그 다음에 납부만 주사업장에서요. 그래서 요거를 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단위과세제도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신고 및 납부를 단위라는 건 하나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처리하는 거를 단위과세제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신고 및 납부를 법인은 본점, 개인은 주사업장.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으세요? 총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3가지 안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뭐가 더 좋다 이런 건 없어요. 그 방법 안에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전산회계 1급에서는 안 봤던 건데 거기 268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20일 전에다가 밑줄 치세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 밑에 보시면 승인사항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승인과 신청은 다른 겁니다. 승인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걸 신청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걸 신청이라 그래요. 근데 승인은 뭐냐면 내가 서류를 내면 그 서류를 보고 이게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해 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승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지금 지문에 보시면 승인사항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 왜 써놨냐면은요. 예전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거든요. 과세기간 개시일 20일 전에 승인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온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나오면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자주 나오는 내용도 아니거니와 그래서 거기에 진한 글씨에 밑줄까지 쳐놓은 이유는 과거에 실제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269페이지 보시면 과세기간이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외우기 싫으셔도 외워지게 될 거예요. 왜냐면
실기 넣을 때 맨날 날짜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과세기간은 이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로 일기 예정. 그래서 1월에서 3월. 그 다음에 신고 및 납부는 4월 25. 그 다음에 일기 확정. 4월에서 6월. 신고 및 납부는 7월 25. 그 다음에 2기 예정. 7월에서 9월. 신고 및 납부는 10월 25. 그 다음에 2기 확정. 10월에서 12월. 신고 및 납부는 1월 25일까지. 그리고 날짜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시험에 가끔씩 출제되는 게 어디 있더라? 잠시만요. 그렇죠. 여기 없구나. 거기 269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폐업자라고 있어요. 그래도 요 폐업이 가끔씩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근데 뭐가 출제가 되냐면 이게 출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폐업하면 폐업해도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이제 폐업할 때 어떻게 신고할 거냐, 며칠까지 신고할 거냐, 이제 요게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요게 나와요.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돼요. 우리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신고 및 납부 나오면 25일이에요. 그래서 요거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오세요. 270페이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사업자 등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신청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업 개시일로부터 며칠이네요. 20일이네. 그 다음에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신청은 뭐하다? 가능하다. 그리고 발행은 2일 이내에 발행해 주도록 되어 계세요. 요것도 간혹가다 한 번씩 출제되니까 봐두시고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저기 밑줄 쳐져 있는데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거기 잘 써 있는데요. 사업자 등록증 나오기 전 있죠. 네, 사업자 등록증 전에는
주민등록번호로 받으셔야 되는데 누구 주민등록번호로 받으셔야 돼요? 대표이사 주민등록번호로. 왜냐면 사업자 등록증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안 나왔다 그래서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은 사업 시작하기 전에 물건 같은 것도 다 사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로 받아도 되는데 그 이후로는 안 돼요. 그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나오면 그 이후로는 주민등록번호로 받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사업자 등록번호 나왔으니까 그 이후로는 뭘로 받으셔야 돼요? 사업자 번호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기로 오세요. 271페이지로 오시고요. 271페이지 밑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뭐 적으시냐면 필요적 기재사항. 그래서 우리 필요적 기재사항 4가지 있어요. 그래서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랑 상호 및 성명,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과 세액. 참고하세요. 그리고 요거는 다음 주에 쪽지 시험 볼 때 볼 겁니다. 이것도. 그리고 쪽지 시험은 한 4일 내지 5일 정도만 보고 더 이상은 안 볼 거예요. 그래서 요 필요적 기재사항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여기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꼭 다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근데 이거를 왜 적었냐면 요거까지 보고 실 거거든요. 271페이지 거기 위에 보시면은 상호 변경하는 때라고 있어요. 이게 정정사유거든요. 우리 정정이 뭐 하는 거죠?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고치는데 정정할 때에